안녕하세요. 돈블리고입니다. 오늘은 아주 빗썸 핫하죠. 빗썸 사태라고 61조 원을 뿌린 원래 2,000원을 주려고 했는데 2,000 비트코인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명한테가 아니라 249명한테 총 62만 개의 금액으로 61조 원이 잘못 보내진 겁니다. 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죠. 빗썸에서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3%에 해당하는 물량이 순식간에 뿌려진 겁니다.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2월 6일 오후 7시경에 빗썸은 랜덤박스라는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첨자 249명에게 2,000원에서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던 건데 담당 직원이 화폐 단위를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 BTC, 즉 비트코인 수량으로 입력해버린 겁니다. 1인당 비트코인 2,000개, 총 62만 개가 지급됐습니다. 빗썸이 사고로 인지한 건 20분이 지난 7시 20분이었고 그 사이에 일부 이용자들이 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닉셀이 겹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5분 만에 8,111만 원까지 18.5% 폭락했습니다. 자, 빗썸이 입출금을 전면 차단한 건 7시 40분 사고 발생부터 차단까지 약 40분이 걸렸고 다음 날인 7일에는 금감원이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고 8일에는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2차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말 상상만 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저도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 적립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한번 그냥 소액으로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거의 뭐 2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이런 게 겹쳐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숫자만 보면은 이 사건의 규모가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62만 개, 당시 시세로 61조 원입니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1인당 평균 2,490개 금액으로 2,440억 원어치가 들어간 겁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계좌에 2,440억 원이 찍힌 거죠. 전 세계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인데 그 3%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자, 이 사고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고, 자, 역대급 임료 식수로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근데 가장 많이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이게 62만 개가 가능했지? 저도 궁금한데, 빗썸이 가진 비트코인은 4만 3천 개 정도인데, 어떻게 62만 개를 지급할 수 있었을까가 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고객 위탁분을 빼고 빗썸 자체가 소유한 비트코인은 고작 175개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3,500배를 부린 건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른바 장부거래 방식 때문입니다. 빗썸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부 전산 장부의 숫자만 바뀝니다. 속도와 편의성을 위해서죠. 실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건 나중에 코인이 실제로 옮겨지는 건 외부로 출금할 때입니다. 그래서 전산상 숫자만 조작되면 없는 코인이 있는 것처럼 장부에 찍힐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은행이 위조수표를 만든 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진짜 충격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업비트에서 가끔씩 출금을 할 때 스테이킹이라는 걸 하는 게 이제 코인을 이렇게 묻어놓는 게 있어요. 이자를 주는 게. 근데 그거를 현금화하려면은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게 아마 무언가 이제 출금을 해줄 때 이런 게 아닐까 뭐 생각을 하는데 되게 좀 충격적인 그리고 저는 이제 몰라서 그렇긴 한데 이래서 가능했다. 자,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고를 막을 안정장치가 없었다는 건데 빗썸은 사후 공지에서 고객 자산 이동 및 리워드 지급 시 2단계 이상의 결제가 실행되도록 프로세스를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이번 사고에선 단 한 번의 결제만으로 62만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는 뜻입니다. 보유량의 15배가 나가는데도 시스템이 아무런 경고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자, 빗썸은 단일 계좌에서 500 비트코인 이상 거래가 안 되도록 제한을 걸어놨다고 하는데 정작 2,000개가 개인 계좌에 입금되는 걸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빗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고 업비트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과거 비슷한 사례를 실시하고 넘어간 적이 없는지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빗썸이 주문 입력 실수 예방 시스템을 이달 말쯤에 도입을 할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자, 개발이 끝나기도 전에 사건이 터진 거죠. 자, 실제 당사자들의 상황도 보면
40대 박모 씨는 이벤트 혜택 지급 메시지를 받고 계좌를 확인했는데 1,900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지켰었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처음엔 2,000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금액을 확인하고 가족과 상의한 끝에 비트코인 50개를 팔아서 46억을 손에 쥐은 거죠. 근데 곧바로 계좌가 정지됐고 출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 김모 씨는 자신에게만 2,000개가 몰빵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빗썸으로서 아무런 안내나 설명이 없었고 다음날 아침 뉴스를 보고서 사태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데요. 오지급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있던 투자자들입니다.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급락했고 이분들이 걸어둔 손절매 주문이 급락 가격에 체결돼 버린 겁니다. 자,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전혀 겪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을 투자자들이 겪게 된 거죠. 자, 그럼 오지급된 코인은 얼마나 돌려받았을까요? 빗썸은 장부상 숫자를 원위치 하는 방식으로 99.7%, 약 61만 8천 개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 1788개는 이미 이용자들이 매도한 뒤여서 회수가 불가능했고 이 부분은 빗썸이 자체 부여한 자산을 투입해서 100% 정합섬을 마쳤습니다. 아직 미회수된 155개와 약 110억 원치는 거래소 내부에 현금화된 후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해당 고객들에게 접촉하여 자진 반납을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상도 시작됐는데 사고 시간대에 급락한 가격에 매도를 한 고객에게는 차액 전액의 10% 추가 보상, 사고 당시 접속 중이던 모든 고객에게 2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9일부터는 7일 전 종목 거래 수수료도 면제합니다. 자, 빗썸이 추산한 고객 손실 총액은 약 10억 원 내외입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떠오르실 것 같은데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 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1,000주를 잘못 입력해서 발행한 적도 없는 28억 주, 112조 원어치의 유령주식이 직원 계좌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빗썸 사태도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요. 2,000원을 2,000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서 존재하지 않은 자산이 대량으로 생겨나게 된 거고 일부가 매도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진 케이스인데 차이가 있다면 삼성증권은 금융회사로 강력한 제재를 받았고 매도한 직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빗썸은 가상자산거래소라 현행법상 규제 수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매도한 고객들에 대한 법정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금융당국은 주말임에도 비상체제를 가동했는데요. 자,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7일과 8일 이틀 연속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조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 금감원은 이미 빗썸의 현장 점검만을 급파한 상태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를 중심으로 전 거래소에 대한 점검이 진행됩니다. 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핵심 내용을 보면 첫째, 거래소의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의무화합니다. 지금까지 거래소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았는데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둘째로, 외부 기관이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합니다. 셋째로, 전산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소에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에 발단이 된 코인 뿌리기식 이벤트를 규제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각 거래소가 경쟁적으로 랜덤박스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간행이 사고의 판을 깔아줬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번 사태 이후 많은 분들이 내 코인을 거래소에 계속 두는 게 맞나 질문하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중앙거래소의 장부거래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내부 전산 조작만으로 유령 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개인 지갑, 즉 월렛에 보관하는 방법인데 핫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로 편리하지만 해킹 위험이 있고 콜드 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돼 보안이 강하지만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개인 지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키와 복구 구문인데요. 복구 구문은 12개에서 24개 단으로 이루어진 마스터키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코인을 영영 찾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이걸 알게 되면 코인을 바로 빼갈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는 비밀번호 찾기가 없으니까 지갑 자체를 분실해도 복구구만 있으면 새 기기에서 복원이 가능합니다. 종이에 2장 적어서 서로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방수내와 보관함을 쓰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빗썸 사태의 원인은 직원의 단위 입력 실수, 단 1회 결제로 송가된 허술한 승인,
그리고 보유량을 초과하는 지급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은 시스템의 부재 이 세 가지가 겹쳐서 터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빗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장부 거래 방식을 쓰는 모든 중앙화 거래소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비트 등 다른 거래소에서 비슷한 일이 없었는지 종합 점검이 필요합니다. 진짜 좀 충격적인 건 것 같아요. 이번 사태는 좀 많이 규모가 크기도 했고 그 코인이 좀 하락장이기도 했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에브리띵 랠리라고 해서 뭐 다 이제 오른다고 하지만 코인도 내리고 뭐 급등했던 것도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좀 유감이긴 하지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